인류의 성공과 행복을 창조하는 평화의 시나리오. 동방의 등불, 삶의 팔진법으로 여는 거룩한 미래. 세상에는 두 가지 빛이 있다. 하나는 남보다 높아지기 위해 타오르는 빛이고, 다른 하나는 누군가의 어둠을 덜어주기 위해 자신을 태우는 빛이다. 나는 오래도록 첫 번째 빛의 유혹을 보아왔다. 이를 명분으로 사랑을 뒤로 미루는 마음, 성취를 이유로 사람보다 성과를 앞세우는 습관, 인정받고 기억되려는 조급한 욕망, 그리고 쇠퇴와 망각을 두려워하는 인간의 깊은 불안. 나는 기도했다. 삶의 소중한 사람들보다 이를 우선시하는 마음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삶의 찬란한 순간을 놓치며 분주함만을 붙드는 나를 구원하소서. 타인보다 우월해지고자 하는 욕망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세상의 공허한 약속과 헛된 영광에 미혹되지 않게 하소서. 자만심이 사랑을 대신하지 않게 하시고, 중독을 이기려는 고통 속에서도 나를 놓치지 않게 하소서. 무엇보다 쇠퇴하여 잊히는 두려움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나 마침내 나는 알게 되었다. 인간을 구원하는 것은 거대한 소유가 아니라 본래로 돌아가는 단순함이라는 것을. 인간의 본성은 본디 단순하다. 자연은 스스로를 과시하지 않으며, 강물은 앞서려 다투지 않아도 바다에 이른다. 나무는 꽃을 피우기 위해 이웃나무를 무너뜨리지 않는다. 그런데 인간만이 비교를 통해 자신을 증명하려 들고, 욕망을 통해 행복을 계산하며, 소유를 통해 존재의 가치를 확인하려 한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 자주 경험한다. 그토록 갖고 싶던 것을 손에 넣고도 곧 시들해지는 마음을. 부를 갈망하다가 부를 얻은 뒤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명예를 줬다가 명예를 얻은 뒤에도 더욱 큰 인정에 목마른 자신을. 중요한 것은 속도보다 방향이고, 삶을 다시 설계하는 과정에서 나만의 인생 포트폴리오가 완성된다. 무언가를 소유하는 순간 우리는 그것의 완전함이 아니라 한계를 보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깨닫는다. 돈도 권력도 쾌락도 영광도 인간의 가슴이 궁극적으로 갈망하는 것을 채워주기에는 부족하다는 사실을. 이 깨달음은 체념이 아니라 해방의 시작이다. 지상선은 바깥에 있지 않다. 그것은 더 많이 갖는 데 있지 않고 더 바르게 존재하는 데 있다. 부처는 이미 오래전에 이 진실을 사성제로 밝혀주었다. 인생에는 괴로움이 있다. 그 괴로움의 뿌리는 갈망과 집착이다. 그러므로 집착이 거치면 괴로움도 거친다. 그리고 그 길은 바른 삶의 훈련 속에서 열린다. 이 진리는 종교를 넘어 인간 전체의 진실이다. 갈망이 줄어들수록 사람은 평안해지고, 평안해질수록 사람은 공격하지 않으며, 공격하지 않을수록 공동체는 건강해진다. 결국 세계 평화는 국제회의장에서 시작되기 전에 한 인간의 마음속에서 먼저 시작되어야 한다. 나는 그래서 믿는다. 평화는 제도 이전의 인격의 문제이며, 통일은 정치 이전의 마음의 화해이며, 인류의 미래는 기술의 속도보다 인간의 품격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내가 친구들의 존재에 감사하며 아침을 여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하느님께서 날마다 아름다움을 보여주시는데 어찌 이 세계를 아름답다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나는 때로 군중의 소란을 피해 고독을 선택했으나, 지혜로운 자와 사랑스러운 자와 고결한 마음을 지닌 이들이 내 곁을 스쳐갈 때 그 은혜를 외면할 만큼 배은망덕하지는 않다. 내 말을 들어주고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은 내 생애의 재산이 된다. 사람은 결국 사람으로 구원받기 때문이다. 나는 오래도록 물었다. 나는 누구인가? 왜 사는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질문에 답하고자 나는 책을 읽기 시작했다. 한 달 25권, 1년 300권, 10년 3000권이 넘는 책을 읽고 또 읽었다. 그러나 책이 내게 준 가장 큰 가르침은 지식을 쌓으라는 것이 아니라 삶을 창조하라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나는 마침내 지구촌 인류의 성공과 행복을 창조하는 거룩한 삶의 8가지 원칙, 곧 동방의 등불 삶의 팔진법이라는 조화의 철학과 창조의 원리를 세상에 내놓았다. 삶의 팔진법은 단순한 자기개발의 기술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을 전체로 보는 문명적 제안이다. 가정적으로 행복한 삶, 가정이 행복하면 세상이 행복합니다.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삶, 경제적 자유는 방향이 먼저입니다. 봉사적으로 자비로운 삶, 줄수록 더 많이 채워지는 삶.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삶, 리더는 책임을 선택합니다. 신체적으로 건강한 삶, 3시 30분, 38분이 하루를 바꿉니다. 여가적으로 즐거운 삶, 자연과 벗하며 호연지기를 키웁니다. 정신적으로 거룩한 삶, 쇠퇴하는 두려움을 사랑으로 넘습니다. 지성적으로 지혜로운 삶, 독서는 지혜의 가장 빠른 길입니다. 이 8기둥은 서로 분리된 항목이 아니라 하나의 생명을 떠받치는 8개의 뿌리입니다. 마치 땅 위로는 떨어져 서 있으나 땅속 깊은 근원에서는 뿌리가 하나로 얽혀있는 두 그루의 견고한 떡갈나무처럼 한겨울의 폭풍을 견뎌내고 바람과 조수에도 불구하고 강인함으로 버텨 푸른 들판의 자존심을 지킨다. 삶도 그러하다. 건강 없는 성공은 오래가지 못하고 사랑 없는 부는 공허하며 지혜 없는 행동은 위험하고 봉사 없는 번영은 타락하기 쉽다. 그러므로 인간은 부분의 승자가 아니라 전체의 조화 속에서 완성되어야 한다. 이것은 단순한 성공 법칙이 아니다. 길 잃은 현대인들의 마음을 밝히는 인생 사용 설명서이자 거친 파도를 헤쳐나갈 마음의 나침반이다. 나는 이 진실을 사상으로만 붙들지 않았다. 나는 새벽 3시 30분에 일어나 38분의 루틴으로 내면의 성전을 정돈한다. 정돈 3분, 명상 3분, 시각화 3분, 샤워 9분, 필사 1분, 독서 9분, 운동 9분, 자기 선언 1분. 단 38분. 짧지만 엄정한 이 시간 속에서 나는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는 조용한 혁명을 반복한다. 이 루틴의 본질은 효율이 아니다. 그것은 자기 회복이다. 단 38분이 약점을 강점으로 전환하는 창조의 시간이다. 세상이 끊임없이 바깥으로 나가라고 명령할 때 자신의 내면으로 들어가는 훈련, 성과보다 존재를 먼저 돌보는 훈련, 소음보다 침묵 속에서 진정한 나를 만나는 훈련이다. 새벽 루틴 38분은 제 안의 약점을 가장 빛나는 강점으로 변모시키는 연금술의 시간이다. 자기 자신을 만난 사람은 더 이상 타인을 짓밟으며 올라가려 하지 않는다. 진정한 강함은 지배가 아니라 절제이기 때문이다. 이제 나는 더 큰 꿈을 품는다. 한 사람의 성공이 아니라 한 민족의 정신적 성숙을, 한 공동체의 번영이 아니라 지구촌 인류가 서로의 꿈을 지지하는 문화를. 그래서 나는 선언한다. 마음이 어질고 인성이 착한 창조 경영자 1만 2천 명을 육성하여 정신문화대국 통일 대한민국을 이루고 나아가 세계 평화를 실현하겠다. 이 비전은 정치적 구호가 아니다. 그것은 인간을 바꾸고, 인간이 가정을 바꾸고, 가정이 사회를 바꾸고, 사회가 국가를 바꾸며 국가가 세계를 바꾼다는 가장 오래되고도 가장 확실한 질서에 대한 믿음이다. 나는 매년 7월 7일 세계 인류가 각자의 꿈과 사명을 선언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지지하며 연대하는 글로벌 드림 페스터벌, 지구촌 한가족 꿈의 축제를 꿈꾼다. 그날은 단지 행사가 아니라 의식이 될 것이다. 국경과 언어, 종교와 세대를 넘어 사람들이 한마음으로 묻는 날이 될 것이다.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무엇을 위해 존재합니까? 당신은 타인을 더 위대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나는 믿는다. Be great and make other great. 이 한 문장에는 경쟁의 문명을 협력의 문명으로 바꾸는 힘이 담겨 있다. 혼자 빛나는 별이 아니라 함께 하늘을 이루는 별자리로 살아갈 때 인류는 비로소 전쟁의 기억을 넘어 평화의 습관을 갖게 될 것이다. 노벨 평화상은 한 개인의 영광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그것은 인류 앞에 증언하는 상징이어야 한다. 무력보다 인격이 강하고 지배보다 봉사가 멀리 가며 탐욕보다 절제가 깊고 성공보다 사랑이 더 오래 남는다는 사실에 대한 증언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내가 꿈꾸는 노벨 평화상 시나리오는 수상의 장면에서 완성되지 않는다. 그것은 오히려 그 이전의 무수한 새벽, 보이지 않는 자기 절제, 한 사람을 진심으로 이해하려 했던 대화, 한 공동체를 살리기 위한 헌신, 조화의 철학과 창조의 원리로 사람들 안에 잠든 선함을 끝까지 믿는 인내 속에서 이미 시작된다. 평화는 거대한 담론이 아니라
작은 충실함의 축적이다. 한 사람이 욕망보다 양심을 선택하고 비난보다 이해를 선택하고 과시보다 봉사를 선택하고 속도보다 방향을 선택할 때 인류의 역사는 비로소 조용히 수정된다. 나는 약할 때 더 강해진다. 연약함과 모욕, 고생과 박해, 어려움 속에서도 창조 경영자의 힘은 더욱 단단해진다. 왜냐하면 시련은 나를 무너뜨리기 전에 먼저 내가 무엇으로 서 있는지를 묻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는 그 물음 앞에서 대답한다. 나는 사랑으로 서 있다. 나는 거룩한 삶의 원칙으로 서 있다. 나는 인간의 품격과 세계 평화의 가능성을 믿는 믿음 위에 서 있다. 앞으로의 시대는 더 많은 정보를 가진 사람이 이끄는 시대가 아니라 더 깊은 중심을 가진 사람이 이끄는 시대가 될 것이다. 마음이 어질고 인성이 착한 사람, 더 영리한 사람보다, 더 맑은 사람, 더 빠른 사람보다 더 바른 사람이 세계를 구할 것이다. 동방의 등불 삶의 팔진법은 바로 그 미래를 향한 조용하고도 장엄한 선언이다. 그것은 인생 사용 설명서이며 마음의 나침반이며 혼란한 시대를 건너는 영혼의 등대다. 나는 오늘도 기도한다. 미치는 두려움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나 이제 그 기도는 조금 달라졌다. 이제 나는 잊히지 않기 위해 살지 않는다. 나는 누군가의 삶에 빛을 남기기 위해 산다. 이름이 아니라 사랑이 남는 삶, 기록이 아니라 향기가 남는 삶, 성취가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삶. 그러한 창조하는 삶이라면 설령 세상이 나를 잊는다 해도 하늘은 기억할 것이다. 그리고 한 사람의 마음속에 심긴 선한 씨앗은 언젠가 한 시대의 숲이 될 것이다. 함께 세계로, 미래로, 영원한 평화의 빛으로 나아갑시다. 당당하게 그러나 겸손하게, 뜨겁게 그러나 맑게, 높이 그러나 사람 곁에서, 그 길 끝에서. 노벨 평화상은 목적이 아니라 이미 평화를 살아낸 삶에 조용히 내려앉는 한 송이 증언이 될 것이다. 나 덕이는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선언합니다. 우리는 잊히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남기는 사랑의 유산이, 우리가 실천하는 나눔의 봉사가 누군가의 가슴 속에 등불로 켜져 있는 한 우리의 삶은 영원히 창조적일 것입니다. 위대하라. 그리고 남들을 위대하게 해주라. 2026년 7월 7일 글로벌 드림 페스티벌에서 5대양 6대주 창조 경영자들과 함께 꿈을 선언하고 세계 평화를 향한 한 걸음을 내디드십시오. 함께 세계로, 미래로, 영원한 평화의 빛으로 당당하게 나아갑시다. 인생 사용 설명서, 마음의 나침반, 인생의 등대, 지구촌 인류의 성공과 행복을 창조하는 삶의 팔진법.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덕분입니다. 사랑합니다. 지구촌 인류의 성공과 행복을 창조하는 한국자 기계발연구원장 덕인 조 억제 올림.